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구치소 설립을 두고 찬반 갈등의 해법을 주민들이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거창군수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갔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엔 벌의 공격성이 가장 강해서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정책의 핵심은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합천군의 치매 예방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온 거창구치소 찬반 갈등의 해법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안 추진 측과 외곽 이전 측의 여론전이 벌써 치열한 가운데 거창군수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결정할 주민투표는 거창군수가 투표안을 제출하고 군의회가 의결하면 시작됩니다. 투표일은 다음 달 16일. 오는 23일부터는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권자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절차가 사실상 개시되면서 여론전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원안 추진 측은 구체적 대안 없이 이전을 결정하면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대한 대체지가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10월 16일 주민투표 시 이전으로 결정난다면 거창군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도심부근 교도소 반대 측은 구치소를 이전하면 공공기관 유치라는 인센티브도 온다고 반박합니다. 거창구치소를 이전하면 공립병원, 공무원 연수원, 주택공사 연수원을 유치해서 더 큰 거창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중립선언과 함께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자는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주민투표는 모두 12차례. 경남에선 2012년 남해군의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주민 발의 요건 미달로 무산된 2015년에 진주어려운 재개원 주민투표 2차례에 불과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공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걱정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엔 벌의 공격성이 가장 강해서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54살 이회준 씨는 지난 일요일 고향인 고성에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였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지만 벌에 쏘인 오른손은 아직도 부어 있습니다. 가려움 증상 탓에 긁고 또 긁어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온몸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두드러기 오르듯이 막 그러면서 심하게 가렵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앉아 있는 한 20분 그 순간에 아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 같은 벌쏘임 사고는 올 들어 경남에서만 3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경북 영주에서 벌초를 하던 44살 곤모 씨가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한 건수도 10,000건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8월과 9월이 벌의 공격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벌초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향수는 꼭 피하시고 그리고 검은 옷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들은 검은 옷을 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초하시기 전에 수건이나 겉옷으로 꼭 목 부위를 감싸고 또 벌초를 하기 전에는 산소 주변에 새로 생긴 벌집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벌집을 건드릴 경우 낮은 자세를 취하며 신속하게 현장에서 20m 이상은 벗어나야 합니다. 숨이 차다든지 전신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의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19에 바로 신고하셔서 신속하게 이제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전문가는 또 벌침을 손 대신 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밀어내듯 뺀 뒤 얼음찜질과 함께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비는 낮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서부 남해안 지역과 거창, 진주, 합천 등 일부 지역에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지리산과 서부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지리산과 서부 남해안 지역이 20에서 60mm, 그 밖에 경남 지역은 10에서 40mm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대체로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는데요.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3도, 진주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며 경남 서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양산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창녕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1도, 합천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28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낡은 집을 고쳐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창원의 한 셋들 마을입니다. 주민 10여 명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살고 있던 낡은 집을 창원시에 팔고 그 돈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한 달 뒤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운영비는 조합원이 직접 카페나 마켓 등을 운영해 마련합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은 공동호흡에 드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대다수 조합원이 70, 80대다 보니 교수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준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운영을 돕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등록제로 바뀌면 공식 등록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사업이 끝나도 비싼 집값 때문에 구도심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주지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이 만드는 그 작은 공간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치매 예방 정책의 핵심은 조기에 치매 위험군을 발견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합천군의 치매 예방 사업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합천군 18개 읍면을 대표해 어르신들이 운동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른바 뇌건강 경로당 운동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운동회에서 노인들은 자기 경로당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뽐냈습니다. 집중력과 실행 능력을 보는 고리 던지기와 탁구공 숟가락 옮기기, 1분 1초를 다투는 퍼즐 맞추기를 할 땐 사뭇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치매 제일 걱정입니다. 참 우리는 이제 나이도 80이 다 됐는데 치매에도 참 너무 예방이 되고 그 뭐 머리를 쓰고 그걸 하거든 그걸. 합천군은 운동회에 앞서 지난 2달 동안 경로당에서 이 같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증세를 부끄러워해 이를 숨기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설문조사와 같은 부담스러운 방식보다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 2016년 10.2%, 4만 7천 명에서 지난해는 10.5%, 5만 3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13%에 이르러 전국과 경남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환한 웃음 속에 기억과 추억을 찾는 이색 운동회.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2년째인 지금 합천군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매주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편 모두 동물과 관련된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반려견이 환생한다는 설정이 돋보이는 안녕 베일리,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과 사육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 이렇게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I think it's just one of those scripts that just make people happy and make you feel all warm inside, and I just loved it. And I was like, I gotta be a part of this. I'll do anything to be a part of this movie. I've lived a lot of lives. 영화의 주인공 베일리는 환생 또 환생을 반복하며 단 한 명의 주인 이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Bailey, you've done so much for me. When you come back the next time, take care of CJ. She needs you like I needed you. And then 주인 이든의 부탁대로 이번 환생에서는 CJ의 반려견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베일리. baby now. Sit. You have to be the authority. Lie down. What is she saying? No idea. You see? When you 하지만 인간의 삶과 비교하면 너무 짧기만 한 견생. Wait. I smell my boy. Even, it's me, Bailey. Thank you, Bastard. You just keep taking care of CJ. 죽음과 헤어짐 그리고 환생을 반복하며 몇 번이고 CJ를 찾아가는 베일리. 하지만 달라진 모습에 CJ는 베일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I don't have all the answers, but I know we end up where we're meant to be. 베일리는 CJ를 평생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영화 안녕 베일리입니다. 영화는 동물원의 아침에서 출발합니다. 일로 와. 그렇지. 울타리 안쪽 동물원의 진짜 모습을 담아내며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동물원. 어릴 땐 신나는 놀이터였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왜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동물 가둬두고 괴롭힌다고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동물원이라는 데가 그 동물들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데리고 와서 전시를 하는 곳이잖아요. 야생동물이랑 동물원의 야생동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동물원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반야생이라 그래야 되나. 탄생과 죽음 그리고 현실. 영화 동물원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야생동물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일로와. 잘 있었어? 그리고 세계 마지막을 준비하는 호랑이 박남이. 사람에 의해서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동물들과 그걸 바라보는 사육사들이 동물원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멸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식지가 없으니까. 동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있는 건데 행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나? 하루를 살아도 밖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호기심이든 연민이든 동물원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위문과 격려품 전달 행사가 오늘 오후 4시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가야 백인 패밀리 합창단 사업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함안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제4회 사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5시 반 사천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체나백 징수 우수 사례 발표 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녕군 레이크힐스 부곡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적조주의보가 거제까지 확대된 가운데 통영 양식장의 어류 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영시에 따르면 현재 적조가 발생한 욕지도 인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참다랑어 140여 마리와 고등어 만여 마리가 폐사해 2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통영시와 경상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적조띠가 연안 양식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근 양식장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따라 내일 개막하려던 제16회 함양산삼축제를 8일로 연기했습니다. 함양군은 일부 축제 시설물을 철거하며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함양산삼축제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함양상림공원 일원에서 굿모닝 지리산 함양, 산삼꽃을 피우다란 주제로 펼쳐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웰스 CNC가 김해 씨 가로등 전멸기 사업을 독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해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이후 5억 9천만 원의 가로등 전멸기 교체 사업을 한 업체가 독식했다며 권력형 비리 특혜가 의심되는 만큼 사법기관의 조사와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 씨는 적법한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재료연구소의 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찬호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대기업과 소재 부품 공급기업, 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입지한 창원이 전략 소재 개발의 최적지로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재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일본의 무역 제재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대곡면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민간업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간업자 A씨가 지난 6월에는 민간 동물화장장 허가 신청에 대해 해당 용지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유가 적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제2차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조선소 즈베즈다와 쇠빙 LNG 설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으로 LNG 연료를 사용하면서 영하 52도의 환경에서도 얼음을 깨며 LNG를 운반할 수 있는 15척의 LNG 설계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즈베즈다 조선사와 셔틀 탱커 공동 건조와 기술 지원을 위한 합작 투자사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남미래 2040 포럼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경남미래 2040은 도의 20년 후를 바라보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산업, 도시, 환경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포럼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도민 원탁회의,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사천공항의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천공항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0억 원으로 2014년에 마이너스 41억여 원보다 늘었고 최근 5년간 활주로 이용률은 1.4%, 터미널 이용률은 19.9%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소형 공항의 적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공항공사 소속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흑자를 기록한 곳은 김포와 김해, 제주와 대구공항뿐이었습니다.